이게 역사라는 게 좋은 주창자가 있으면 그 내용이 또 후세의 어떤 걸출한 지도자들이 잘 이어가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근데 예. 안중근 의사님의 그 동양 평화론을 그래도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이어갔던 분이 김대중 맞습니다. 대통령 아닌가 예, 예, 그런 예,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니까 이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이 이거를 현대 정치에서 다시 부활시킨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시거든요. 네. 감옥 생활에서 다독을 책을 많이 읽으셨고 사색을 많이 한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동경대 교수셨던 와다 하루키 교수님, 예. 그분이 이제 동북아 공동의 집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네. 이분이 주장하기를 남북한과 일본과 중국과 대만과 그 러시아와 이런 주변 나라들이 미국까지 아울러서 같이 평화롭게 공존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셨거든요. 네. 일본 분인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러한 아시아의 평화 체제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나라는 남한, 북한, 일본이다. 그래서 이분이 취임사에서도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에 아주 힘을 내시죠. 안중근 의사님의 동양 평화론이 100년이 지난 다음에 김대중 당시 대통령에 의해서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론으로 이제 발전이 된 거잖아요. 우리 진장원 교수님이 역사 교수 한번 더 잘하실 거예요. 이거 그냥 정통하고 더구나 귀에 쏙 들어오고 다시 돌아가면 역시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여러 그 남북 관계도 발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햇볕 정책을 통해서 발전이 있었고 일본과 또 북한과의 관계도 진전이 됐잖아요. 특히 김대중 대통령 주선으로 2002년 9월달에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을 방문해서 북일 정상회담과 평양선 서명을 했잖아요. 그런 진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사실은 이 핵벽 정책의 가장 근본을 두고 있는 철학이 뭐냐면은 동양 평화론이라는 걸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남북 간에는 동양 평화론에 기초해서 서로 싸울 게 아니라 서로 상생하고 평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걸 연장시켜가지고 일본하고 북한 사이에도 화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선을 해가지고 북일 사이에도 굉장히 좋은 관계가 맺어졌던 거죠. 1909년 안중근 의사께서 동양 평화론을 얘기했고 100년 후쯤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론을 얘기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또 바톤을 이어받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 그 일제 당시 일제 강점기에 부산에서 신현주까지 일제가 강제로 군사적 목적으로 일제의 손에 의해서 철도를 왔는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남북 철도가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동아시아의 그 평화에는 반드시 철도라는 또 매개체가 동반이 돼야 한다. 뭐 그런 것을 좀 오래 추론하게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론을 얘기했으니까 그럼 노무현 정부에서는 어떤 일이 좀 있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그 취임하면서부터 취임사에서 동아시아의 그 평화 공동체를 다시 제안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아시아 평화 공동체를 이제 제안한 다음에 일본도 중국도 다 오케이를 했습니다.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요. 그 사무소를 그러면 중국 국경에 두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하고 중국이 경쟁이 벌어진 겁니다.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또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론이 조금 가라앉고 있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우리는 계속 이걸 진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해서 칭화대에 가가지고 만약에 베이징에 사는 학생들이 베이징에서 앞으로 이제 평화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은 기차를 타고 평양을 거쳐가지고 서울을 거쳐서 부산을 거쳐서 동경까지 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또 청사진을 제공했었죠. 자화자찬 얘기를 한다면 안중근 의사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아주 남북 정상하면서 이 철도에 대해서 더 강하게 그 사이에 그래도 양기대와 진장원이 끼어 들어가지고 조금 실무적으로 계속 떠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일조를 좀 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18년 광복절에 정말 아주 정확한 것도 중요한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그냥 과감히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양 의원님이 굉장히 마쿠에서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이제 2018년 5월 28일 날 제 국회의원이
이제 되기 전에 다른 그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국회 세미나실에서 사단법인 유라시아 평화철도 포럼 창립 기념으로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와 진장원 교수가 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학술적인 뭐 연구적인 이런 세미나적인 거에만 머무르지 한 단계 더 나가자. 그래서 그때 국토부 장관, 또 청와대 비서실장, 또 청와대 홍보수석 뭐 이런 분들하고의 우리 접촉을 시작했잖아요. 우리 양 의원님이 막 이제 일선에서 뛰셨죠. 그래서 그때 우리 진장원 교수께서 어떤 이 안을 마련했냐면 한반도 그 고속철도를 위한 특별 기구 추진위원회라는 대통령 직속의 그런 기구를 만들자는 그런 안을 마련해서 제가 당시 국토부 장관, 홍보수석을 통해서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전달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나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뭐 이런 분들도 공감은 하지만 그 액션을 못했죠.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래도 진전이 있었다면 제가 국회에서 예결위원을 하면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금 현재 남북 고속철도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돼 있어서 언젠가는 남북 고속철도 더 나아가서 ETX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거라는 유한한 유한을 하게 됩니다. 그 약소국가의 지식인이었던 그 안중근 의사께서 얘기하셨던 동양평화론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의 힘은 키우되 우리가 그 힘을 마음대로 휘둘러 가지고 약소국가를 못 살게 구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힘을 가졌어도 약소국가를 존중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왕도 정치에 정말 좋은 표본이 됐으면 좋겠고요. 안중근 의사 그 유목 중에 이제 제 마음을 가장 찡하게 했던 게 있어요. 그 하얼빈역에 가면 그게 걸려 있는데요. 그 약육강식 풍진시대. 정말 슬픈 그 유목입니다. 지금도 국제 정치가 강대국은 약소국을 깔보고 맘대로 침략하고 자기들의 핵무기 가지고 있다고 핵버튼을 만지작거리면서 위협하고 지금 이런 시대인데 안중근 의사의 그 동양평화론과 같은 그런 철학에 근거해서 우리 남한, 북한,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여기에 동아시아 평화 철도 경제 공동체를 먼저 빨리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우리 양 의원님 늘 주장하신 대로 철길이 핵무기 녹인다. 그런 시대가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신 지 110년이 흐른 지금 이 한반도 여전히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서 그들의 이익과 또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우리 민족의 안위가 평화가 공동 번영이 정말 우리 의지대로 될 것인가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남북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또 한반도 평화를 가져둘 수 있는 ETX 건설을 더욱더 절실하고 이게 단순히 주장이나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원실에 늘 붙어있는 이 ETX 철길을 통한 북한 핵무기 녹일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와야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국의 역사가 5,000년 역사 아닙니까? 지금은 그 5,000년 역사에서 한 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해내야 합니다. 이 ETX를 통해 안중근 의사께서 주장했던 동양평화론 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했던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했던 동아시아 철도 경제 공동체 이것을 실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기대와 진장원의 ETX 얘기 이제 시즌 1은 이번 해로서 마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공부하고 더 좋은 체험하고 또 그것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더 설득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좀 더 진전시켜서 시즌 2로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양기대와 진장원 그 두 사람이 그런 노력했다. 그것도 조금 더 기억해 주시면 언젠가 저 사람들 또 나왔네. 그런 날이 있기를 바라고요. 아직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다행히도 우리 남한야 당연히 안중근 의사를 존경하고요. 북한도 안중근 의사 영화를 만들 정도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도 하얼빈 역에다가 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자격한 자리를 만들어 놓고 기념관 세워놓고 기념할 정도로 중국도 안중근 의사를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 안중근 의사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먼저 남북한과 중국이 참 동양평화 협의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가능성을 좀 만들어갈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면모있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양기대와 진장원의 ETX 얘기 많이 봐주시고 또 좋은 조언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참 고생했네.